듣는 생활성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신앙 친구가 되어드리는 듣는 생활성서입니다. 어릴 적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철없는 동생에게 무엇이든 양보하고 따뜻한 울타리이자 작은 엄마가 되어주던 언니. 오늘은 생활성서사 김사비나 수녀가 언니와의 신나고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김석. 김석, 내 사랑하는 언니 이름이다. 언니는 그 이름이 남자 이름 같다고 싫어했다. 게다가 심술궂은 동생에게 돌석! 이라고 곧잘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부르고 또 불러도 언제나 정겹고 따스한 이름이다. 언니는 나보다 체격도 더 작았지만 언제나 반석처럼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께 등교할 때면 투정 부리는 내 가방을 들어주었고 행동이 느린 나를 늘 기다려주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언니의 의무라 생각했다. 언니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새 옷도 도시락 가방도 신발도 양보했다. 이기적인 동생이 무엇이나 빼앗아가도 바보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을 뿐이었고 때때로 싸움을 기대하는 동생에게 기껏 너 가만히 안 둔다 라는 한마디 뿐이었다. 언니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그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는지 모르겠다. 한 번은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빗물이 발목까지 찰 때였다. 등굣길인 그날도 언니와 나는 발로 물을 가르며 걸음을 재촉했다. 언니는 한 손에 내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내 손목을 꼭 잡고 갔다. 나는 물을 헤치며 걷는 것이 즐겁기도 했지만 아래를 내려다볼 때 느껴지는 현기증 때문에 언니에게 어리광을 부렸다. 언니는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려 내게 어필하는 신용을 했고 나는 얼른 언니 등에 엎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내려와야 했다. 비틀거리는 언니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언니는 힘도 세다. 언니를 위로하고 싶어 내뱉은 내 말에 언니는 대답했다. 내게는 숨겨진 힘이 있거든. 언니에겐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까? 우리 반에는 심술궂고 덩치가 큰 반장이 있었다. 그런 반장에게 반 남자애들도 꼼짝을 못했고 여자애들은 더더욱 그랬다. 그런데 그런 반장이 나를 어떤 여자애들보다도 못살게 구는 것이었다. 내가 특별히 떠들거나 반장에게 믿게 보일 일은 한 적이 없었는데도 곧잘 떠든 사람으로 칠판에 내 이름을 적기 일쑤였고 청소 시간에는 빗자루를 들고 다니며 무섭게 나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여기가 더럽잖아. 도대체 알 수 없는 반장이었다. 다른 남자애들은 학교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며 잘 보이기 위해 만화책도 가져다 주고 학교 구멍가게에서 과자도 사다가 책상 속에 살며시 넣어두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반장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것이었다. 나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석언니에게 나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 후 어느 날 아침 자습 시간이었다.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계셨다. 우리 반 아이들은 유난히 조용했는데 아마 무서운 반장 때문이었으리라. 그때 지죽은 듯한 교실 앞문을 드르륵 열고 턱 하니 나타난 이가 있었다. 누가 반장이니? 이 겁없는 짧은 물음에
모두들 놀란 눈을 하고 멍하니 쳐다보았다. 전데요? 라며 반장이 일어섰다. 반장 앞에 다가선 언니의 모습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작은 다윗 같았다고나 할까? 왜 우리 동생 사비나를 못 살게 구니? 이 두 번째 질문에 신상의 위협을 느낀 반장은 곧바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너 거기 안 서? 가만 안 둔다. 달리는 반장 뒤에 언니가 달렸고 그 뒤에 내가 달렸다. 초로 윤기를 내서 닦아놓은 복도 바닥은 미끄러웠지만 쫓고 쫓기는 두 사람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여러 번 넘어질 뻔했을 뿐.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가만히 안 둔다. 1, 2층 긴 복도를 쿵쿵 소리를 내며 달리는 두 사람 뒤를 따라 나도 달렸다. 나는 언니의 뒤를 쫓으며 그때 한창 인기 있던 007 영화를 생각했다. 내가 언니의 뒤를 쫓던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어떤 긴박한 상황이 닥친다면 동생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내 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각오를 하고 달렸던 것이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자습 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을까? 반장이 힘없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반장은 이상했다. 기가 죽은 듯해 보이기도 했고 때론 슬퍼 보이기도 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도 않았다. 이후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내 콧대는 더욱 높아졌다. 언니가 어떻게 반장을 제압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기가 죽은 반장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나는 정의를 위해 할 일을 다했을 뿐이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석언니와 언제까지나 함께 살고 싶었다. 언니와 나는 맹세까지 하였다. 큰언니가 시집가기 전날 석언니와 나는 이불을 둘러쓰고 부둥켜 안은 채 엉엉 울면서 우린 결혼하지 말고 영원히 같이 살자 라고 맹세했고 둘째 언니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도 똑같은 맹세를 했다. 우리 약속하기? 영원히 같이 사는 거야. 그러나 석언니는 어릴 적부터 언니를 사랑해왔던 지금의 형부와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 엄마를 부르며 달려드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크게 웃는 언니의 모습은 동생에게 무엇이나 양보하면서도 기분 좋게 웃곤 했던 어릴 적 언니의 모습 그대로다. 동생에게 쏟던 한없는 양보와 애정을 이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상담받는 학생 내담자들에게 쏟고 있을 석언니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때면 무더위 속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 지치고 힘들 때 살며시 다가오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이제는 깨닫는다. 언니의 그 숨겨진 힘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